안녕하십니까.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 AI 칩을 중국 판매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첨단 칩은 절대 중국에 못 팔게 했는데요. 갑자기 정반대의 승인을 냈습니다. AI 패권 전쟁, 칩의 전쟁이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변화인 건지 아니면 젠슨 황의 설득이 통한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오늘도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10만을 네. 가지고 계시는 10만원 이미 넘었고요. 네. 이미 네, 20만을 향해서 가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이정환 대표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네. 언제는 이 허가를 안 해주다가 H200이라는 칩을 중국 판매를 승인한 이유를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젠슨 왕의 집요한 설득이 통했다는 관측이 많고요. 네. 이게 정말 사실 간밤에 뉴스를 보면서 재밌는 게 세 가지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중국 정부, 그다음에 엔비디아, 젠슨 왕 입장이 다른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에너지도 추격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히토류 다들 중국에 쫓기고 있는 상황. 게다가 미국은 노쇠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한국보다는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이 잘하는 게 지금 AI, 빅테크잖아요. 근데 AI에서도 핵심은 또 이제 미국이 지금 여전히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도 네.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잘 나갔냐 생각해보면 2년밖에 안 됐거든요. 2년밖에 안 됐습니까? 예, 우리 엔비디아가 사실 거의 옛날에는 용산에 와서 네. 그래픽 카드 팔던 젠슨 왕 회장이 갑자기 글로벌 톱 기업이 됐잖아요. 보면 이게 딱 GPT 출시 이후 최근 2, 3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의 추격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또 긴장하고 있는 게 몇 년 전에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라고 네네. 있었죠. 중국에서 만든 AI 서비스인데 이게 첨단 칩을 쓰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성능을 내가지고 세계 발칵 뒤집혔잖아요. 근데 네. 미국 정부는 그래서 중국의 추격을 막는 게 일단 목표인데 또 특히 대만의 TSMC 또 비중이 의존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는 서로 이제 협력 업체죠. 그런데 미국은 또 대만이 언젠가 중국에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이제 TSMC 공장을 자꾸 중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TSMC 공장을 차라리 일본에 옮겨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H200 그다음에 엔비디아 첨단 칩을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이걸 빨리 배워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해서 이렇게 미국의 AI 산업을 능가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미국 정부의 두려움. 두 번째, 중국은 또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또 욕심이 있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중국은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화웨이가 있는데 화웨이도 나름 이제 반도체를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열심히 만들고 있고 만약에 중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막으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부족하지만 계속 추격을 하고 있고 딥시크 등을 통해 가지고 따라잡고 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 들어오면 다들 엔비디아를 쓰겠죠. 또 중국의 기업들은 빨리 엔비디아를 수입하기를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이걸 수입을 막으면서 자체 기술력을 키우는 이게 한 5년 정도 격차가 있다고 하는데 네. 빨리 따라잡으면 2, 3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2, 3년 어렵고 3, 4년 사이에 따라잡는다면 약간 고통스럽더라도 이걸 엔비디아를 수입하지 않으면서 버티려고 하는 게 있죠. 네.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게다가 또 가장 큰 걱정은 젠슨 왕은 저녁에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온다고 하죠.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 회사 기업의 CEO인데도 한 달 안에 망할 것 같다라는 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추격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에 트럼프를 설득한 거는 중국에게 칩을 줘야 우리 칩을 계속 쓰면서 자체 칩을 개발하지 않을 거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이걸 시장을 살아남을 수 있지. 중국이 수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자체적 기술력을 확보하면 네. 몇 년 안에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것. 네. 화웨이의 추격을 막으려면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젠슨 왕의 설득이 이번에 통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네. 젠슨 왕의 인터뷰란 걸 잠시 보니까 네. 화웨이 AI가
지금 H200 수준 거의 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이미 5월에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사를 봤는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네. H20 얘기가 지난 7월 한 여름쯤에 막 나오다가 네네. 아 미국은 뭐 우리 좀 수출해줄게 뭐 니네도 필요하지 그랬더니 중국이 그 다음 달에 아니 우리 안 필요해 엔비디아 뭔가 조금 의심스러워 그래서 네네. 수입 금지에서 오히려 중국에 막아서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 지금 또 H200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H20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거기 네. 앞부분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엔비디아 칩이라는 게 이제 그 아까 2, 3년 사이에 그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 지금 보시면 이제 H20이 있고요. 네. H100이 있습니다. 100이 있고 이때부터 호퍼라고 하는데요. H200 그다음에 지금 첨단 칩이 블랙웰 H100이 있고 G2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게 이제 우리 루빈이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이제 괴물 네. 칩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요. 보시면 H20은 굉장히 떨어지는 이게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게 가격인데요. 12,000에서 15,000달러 정도 H20은 됩니다. 저사양이라 이런 뜻인가요? 저사양이고 네. 뭐 이 에너지도 많이 먹고 그런데 이제 이 H200은 네. 한 6배 정도 성능을 내는 칩이죠. 아, 6배. 근데 가격은 보시면 한 뭐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사실 가성비가. 이제 H200을 수입할 수 있다면 중국 기업들은 빨리 이걸 좀 뭐 해볼 수 있겠다. 지금 우리 최근에 한국도 지금 계속 칩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네. 정부가 지금 뭐 예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칩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블랙웰 칩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세 번째가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이 지금 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칩을 확보하느냐가 빨리 AI 경쟁에서 뭔가 주도권을 차지하는 그런 싸움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H20을 바이든 때부터 H20이나 사가라고 했는데 중국은 이걸 사느니 차라리 이거 우리가 몇 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H20에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H20은 사지 않겠다라고 튕겼어요. 네, 그랬죠. 근데 이번에 이제 아까 그림 보시면 블랙웰도 아니고 중간 단계 지금 호퍼 중간 세 번째 있잖아요. 네. H200을 팔겠다고 하니까 약간 중국 입장에서 좀 고민이 좀 되겠죠. 네. 이걸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만약 블랙웰을 준다면 당연히 땡큐고 이건 없어서 못 사는 건데 사실은 H200은 지금 이제 이미 한 단계 떨어지는 거라서 아. 약간 재고 처리, 떨이 성격도 그게 있습니다. 좀, 그래서 네. 이걸 살까 말까. 근데 물론 중국의 이 알리바바 등 업체들은 이거 빨리 들어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애국심으로 우리 기업들 물건을 사줄 거냐 아니면 빨리 미국 엔비디아 칩을 사가지고 빨리 추격할 거냐의 네. 문제인데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H200을 사고 싶죠.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들어오면 우리 다 망한다. 일단 화웨이가 망한다. 화웨이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수입을 막고 그렇다고 H20 싸구려 살 수는 없고 우리 이걸 개발하는 동안 어떻게 딥시크 같은 걸로 막아보면서 이거 빨리 따라잡는 방식. 그리고 또 사실 중국 우회적으로 또 H200을 좀 수입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다른 통로로요? 그러니까 딥시크도 사실은 H200이 들어갔을 거다라는 네, 관측이 네.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사실 중국은 칩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걸 들여와서 우리 자국의 화웨이를 망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젠슨 황 회장은 어떻게든 중국이 H200에 좀 익숙해져서 자체 시장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첨단 칩은 줄 수 없고 약간 이제 재고를 떨이해서 네. 중국이 이걸 와 이거 정말 좋다. 이 화웨이를 쓰지 않고 엔비디아를 쓰게 만들어서 종속되게 만들려는 그런 이 세 그룹에 뭔가 이해가 맞물려서 일단 수입을 하겠다고 네. 또 트럼프가 이거까지 거 수출해 줄게라고 했지만 막상 정작 중국은 이거 수입할까 말까 또 약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싸움이 치열하네요. 네, 그렇죠. 예? H20은 안 사. 예. H200은 수명이 다 되니까 사. 예. 살까 말까. 그런데 미국은 역시 블랙웰이나 루빈 예. 이런 최첨단 칩은 여전히 수출 금지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블랙웰이나 루비는 아직 루비는 이제 올해 말과 내년부터 나올 거고요. 이게 실제 성능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그 전력 소비도 2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그냥 무시무시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한국도 못 구해서 전 세계가 이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아까 블랙웰 200만 해도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정도 되니까요. 뭐 거의 한 1억 원쯤 되나요? 한 칩 하나에 어마어마하네요. 정도 되는 네. 칩인데 제가 이 뉴스타마트 방송 처음 할 때마다 2년 전만 해도
쿠팡에서 그 칩을 살 수 있었어요. H200 같은 거 살 수 있었는데 아, 그래요? 5천만 원 정도에 그 실제 팔기도 했었습니다. 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소매 시장 완전히 사라지고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는 이거 이제 지금 칩을 팔면 25%를 세금으로 물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25% 세금을 내더라도 사실 이거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왜냐하면 지금 H20과 비교하면 H200은 성능이 6배 이상 좋으면서 네. 25% 세금을 내더라도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 기업들도 애국심으로 지금 자사 화웨이 칩을 사는 것보다 좀 더 비싸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빨리 이 칩이 필요한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절실하게 칩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네, 이 H200 예.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일괄적으로 25% 관세 혹은 그 이상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가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예정은? 물게 하겠다. 지금 옛날 H20은 15%였는데 아, H200을 하면 25% 올리겠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게 이제 젠슨왕과도 협의가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그 칩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지만 공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른바 팹리스 회사고요. 그리고 그 칩을 만드는 데가 또 대만의 TSMC죠. 네. MC고 거기에 또 메모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맞물려 있는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데가 공교롭게도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미국은 왜 대만에 이제 TSMC에 의존을 하느냐 이제 이걸 어떻게든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만 여전히 그 실리콘 장벽이라고 하죠. 대만은 자기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SM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또 그런 안전의 그 보장이 있는 거고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TSMC를 어떻게든 그 TSMC를 갖고 있는 대만을 어떻게든 정복하려고 하는 거고 네. 대만이 이런 지정학적 위치도 있겠지만 첨단 산업의 핵심 중추 기지이기 때문에 그런 대만의 이 TSMC의 중요성이 또 이렇게 부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정환 대표의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젠슨 왕의 생각은 이걸 우리가 중국에 사가지고 가면 중국이 자체 칩 개발을 하게 되는 것보다 미국의 생태계 안에 가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젠슨 왕이 물건을 팔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오히려 중국이 이걸 H200을 사면 H20보다 6배 많은 걸 가지고 열심히 개발하면은 오히려 중국이 더 일취월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그 첨단 칩이 없이도 딥시크 같은 걸 만들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당연히 칩은 중요하고요. 한국 기업들도 칩이 없어서 뭔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딥시크 모먼트라고 딥시크가 가져온 그 충격을 봤을 때 네. 이제 칩이 아니라도 다른 형태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걸 우회해서 따라잡을 수 있겠다. 최근에 또 지난주에 논란이 됐던 건 구글이 엔비디아 칩이 아닌데도 TPU라는 자체 개발한 칩으로 또 비슷한 성능을 내서 그게 네. 지금 제미나이 3잖아요. 보면 이 경쟁의 방식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마 젠슨 왕은 그런 걸 이제 우려하면서 일단 팔 수 있을 때 팔아보자라는 생각일 텐데요. 오늘 그 아메리칸 컴패스인가요? 미국 그 보수 싱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의 첨단 칩을 파는 건 그 레닌의 말대로 우리가 처형당할 때 사용할 밧줄을 파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굉장히 두려움이 있죠. 만약에 중국에게 AI를 뺏길 경우, 중국에게 반도체나 이런 이제 그 혁신 산업을 뺏길 경우 미국은 완전히 이제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TSMC하고 대만 뭐 이런 그 국제 뉴스 보면은 미국이 지키려는 거는 대만이 아니라 그냥 TSMC 딱 하나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막 인질 같은 느낌도 네. 있고. 네. 이번에 NSS도 보면 타이완 자체보다는 그 앞에 물동량이 중요하고 뭐 다 연결되는 거지만 네네. 그래서 참 냉정하구나. 국제 질서라는 건 이런 생각을 참 하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엔비디아, TSMC 또 아까 그 삼성 하이닉스 서로 네. 어떻게 이 3자 간이 어떻게 얽혀있는지 대략 네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이게 갑과 같은 을이 있고 을과 같은 갑이 있고 이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혹시 주시고.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많은 분들이 약간 헷갈리시다고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성장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패밀리스입니다. 공장이 없는 기업, 설계 기술만으로도 이렇게 세계 그 시가총 1위를 달성했는데 사실 한국도 생각해 보면
한국은 그렇게 반도체에 오래 쏟아붓고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그 엔비디아처럼 그 강력한 성장성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엔비디아조차도 TSMC라는 이 파운드리라고 하죠. 이 웨이퍼를 제조하는 미세공제 웨이퍼를 제조하는 기업에 의존할 정도로 사실 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느냐를 보면 네. 여전히 삼성과 하이닉스는 세계 1, 2위 기업이지만 여전히 가격 결정력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 메모리 이 반도체 이 사이클에 따라서 급등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오히려 적자가 날 때도 있었죠. 그런데 네. 지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무려 영업이익이 70%에 이를 정도로 가고 있고요. 대만의 TSMC는 심지어 자국의 대만의 GDP의 뭐 서너 배가 될 정도로 시가총액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축인 거죠. 칩 설계라는 엔비디아와 파운드리 실제 이 칩을 만드는 그 TSMC와 거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이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데 사실 삼성도 계속해서 파운드리를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했고 그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의지였고 한때는 파운드리를 접느냐 마느냐 했었는데 아마 올해 약간의 적자를 많이 줄였고요. 여전히 계속 네.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 5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가 올해나 내년에 이익을 낼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한국도 파운드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가면 삼성도 파운드리에서 이익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그룹의 어떤 이제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새로 치고 올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재미있는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건데요. 왼쪽에 이제 반도체 시장을 보면 삼성과 인텔 하이닉스가 이제 세계 1, 2, 3위 마이크론까지 이게 전체 반도체 시장이고요. D램만 놓고 보면 당연히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자 경쟁이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파운드리는 압도적으로 TSMC가 62%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은 16%밖에 되지 않지만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거의 그냥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사실 한국 반도체의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그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AI 시대의 반도체는 결국 생명줄 같은 거다. 네. 여기서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는 저도 대만의 TSMC를 넘어갈 수 있는 초격차를 낼 수 있는 한국의 전략. 네. 여기에 명운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이 사실 이제 선진국의 그 도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중진국 함정에 찌그러지느냐 특히 저성장 고령화 네. 그 충격에 찌그러지느냐 중요한 고비에 있는데 여기에 AI와 반도체 시장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보시면 이제 그 반도체 설계,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 그다음에 메모리 세 가지 시장이 있다면 일단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넘사벽 시장을 구글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메모리도 최근에 그 창신 메모리라고 하죠. CXMT입니다.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따라잡아서 그 지금 마이크론을 치고 삼강 구도가 오히려 바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창신 메모리 중국 기업이 3위로 치고 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낸드 플래시는 이제 양쯔 메모리인가요? YMTC라고 거기서 또 이렇게 그 화웨이와 함께 이런 이제 파운드리 시장도 이미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한국도 반사 이익에 기대하는 때는 지났다. 왜냐하면 우리가 엔비디아에 묻어가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을 만들지 못하면 이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한국형 AI 칩의 독자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엔비디아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엔비디아도 최근 2, 3년 사이에 이렇게 물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쌓여 있어서 됐겠지만 한국도 엔비디아에 그 경쟁할 수 있는 리벨리온이나 피루요사나 샤피온 같은 그런 이제 반도체 칩 설계하는 기업들이 있긴 있거든요. 아주 이제 규모는 작습니다만 네. 이런 기업들을 앞으로 우리가 키운다면 10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TSMC 동맹처럼 우리는 이미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칩 설계 기업들도 있고 세계 최강의 메모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면 우리가 세계 1위를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은 이제 인프라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중국이 싸구려 칩을 가지고 값싼 전기를 이용해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나오는데
지금 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등의 이제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또 전기 싸움이란 말을 많이 하죠. 한국도 지금 그 부분에 많이 그렇죠. 네. 약간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는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 것인가, 송전망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생에너지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등등의 이런 국가 전략적인 투자와 어떤 10년 뒤를 내다본 설계가 필요할 텐데 그 네. 부분이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미국은 반도체에 사활을 건 것 같아요. 네. 일본도 그래 보여요. 대만도 그래 보여요. 과연 한국은 이 AA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뉴스는 많지만 그 밑에 중견, 중소, 스타트업까지 이 전체 반도체 생태계에 정말 목숨을 건 투자를 하느냐. 미국, 일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건을, 매력적인 조건을 과연 주고 있는가.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좀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보지 말고 네. 앞으로 미래 중심의 반도체 AI 칩의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 그리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